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이죠. 북한의 이번 도발이 바로 이 성동격서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사일이 아주 여러 발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최소 23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서쪽과 동쪽에서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 발은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졌는데요. 서쪽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낙탄된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은 있지만 10발 이상은 올해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추가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뉴스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또 6발을 쏘는 동안 아주 계속해서 공격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미사일을 여러 종류로 섞어서 쏘면 이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요격을 피해서 우리 군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참도 입장문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직 수평에 다차원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첨단 방어 체계일지라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 분석도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합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최소 23발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3발만 탄착 지점을 공개를 했고 나머지는 탄착 지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 고도가 상당히 낮고 거리도 짧아 분석이 오래 걸린다는 게 합참의 해명인데요. 이례적인 도발 양상에 군 당국의 분석 능력이 한계를 보인 건 아닌지 우려가 좀 됩니다. 예. 북한이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쏜 건 아닐 거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네, 현재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이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 중이잖아요. 한미 연합 공중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도발은 1차적으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도발을 해도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란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것도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핵 보유국의 위치를 인정받은 후에 미국과 담판을 하겠다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음을 다시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연합훈련을 아무리 해봐라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잖아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네, 역대 발령된 공습 경보와 경계 경보의 횟수는 총 13차례입니다. 네. 첫 경계 경보는 지난 1983년 북한군 비행사인 이웅평 상위 우리군 기준 대위급입니다. 귀순 당시 발령이 됐고요. 같은 해 8월 7일 중국군 조종사인 손천근이 전투기를 몰고 귀순을 할 때 공습 경보가 첫 발령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진 바 네. 있습니다. 울릉도에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을 보면은 사실 속초가 더 가깝습니다. 울릉도보다. 그런데 이 공습경보가 속초에는 울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습 경보는 행정안전부가 공군 측에 요청을 하면 이 발령이 되는데요. 네. 먼저 제가 속초시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에서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에 다시 물어보니까 군에서 울릉도만 공습경보 요청이 있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과 공군 측에선 미사일 예상 경로상 속초는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탄착 지점은 속초시에서 동쪽으로 5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이게 포탄이 아닌 순항 미사일이라면 얼마든지 이 탄착 지점을 유도할 수 있죠. 예. 군 당국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권영범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